가불목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용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요. 이게 어디에 있건 가불목의 뿌리가 통곤이 된다 그러면 다 같이 인묘진. 이게 방합이잖아요. 진 중에 을목이 있다고요. 그럼 미 중에 무엇이 있어요? 을목이 있어요. 다시 인묘진 목곡, 해묘미 목곡. 이건 삼합이고 이건 방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방합이나 삼합이 이게 다 목곡을 이루어 간목을목이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통근이 되는 거죠. 다시 통근. 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 거기 있지 않고 내가 이게 용신 글자예요. 이게 용신이라면 이게 뿌리가 이런 게 다 뿌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해가 수생목해서 뿌리도 되지만 해 중에 간목이니까 진이 간목이 진토에 뿌리를 박으면은 이건 옥토에 뿌리를 박았네. 그러니까 통근이 됐네. 이거는 비견이고 이건 겁재네. 그게 나한테 다 힘이 되는 거라. 요게 목일 때이 그렇고 여기 화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여기 사오미 화고 이게 방합이죠. 다시 인옷을 화고 그러면 미 중에 정화가 있고 술 중에 정화가 있고 인 중에 병화 있고 그러니까 병화의 뿌리는 다 요렇게 갖추고 있네. 병화가 예를 들어서 시에 이렇게 용신이 있다. 그러면 지지에 이 글자 중에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다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호 뿌리가 있는 게 더 강합니까? 병인 뿌리가 있는 게 더 강합니까? 병호가 더 강하죠. 왜냐하면 이거 제왕을이니까. 그런데 이게 인중에 병화 있으니까 약하지가 않다고요. 그럼 자 보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병술이 있어. 그러면 병술이 더 강합니까? 병인이 더 강합니까? 어떤 게 더 강해요? 그러면 이것을 인시에 생각해요. 이건 해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강도로 얘기하면 이게 가장 강하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이때요. 시간 따지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병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죠. 그러면 술시가 가장 힘이 있어요? 인시가 가장 힘이 있어요? 오시가 가장 힘이 있어요? 오시가 가장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벌써 이 정도만 이렇게 받아도요. 이야, 이거 5월에 화가 엄청나게 뜨거우네. 그러면 저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용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용신을 벌써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까지 더 꼈네?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신약할 때는 통근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신약할 때는 좋아요. 근데 내가 신왕해지면은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도 이런 게 또 하나 더 들어왔어. 그럼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통근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통근이 신약할 때하고 신왕할 때하고 이게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나 이런 글자가 있으면 다 이게 내 뿌리라, 통근이라. 사의 지장간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 경, 병. 여기 벌써 무토가 딱 들어와 있잖아요. 요 정도는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인신사에 봄의 첫 달, 가을의 첫 달, 여름의 첫 달, 겨울의 첫 달. 그러면 이건 첫 달이니까 다 맹월이네요. 각 계절이 첫 달이니까 맹월이요. 다시 만맹. 그래서 만맹자 써서 맹월이라 그랬어. 맹월은 여기가 다 뭐요? 무토. 여기가 다 무토라. 그러니까 무토가 있네. 그러니까 내 뿌리도 돼.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화생토해서 뿌리다 되지만 지장간에 무토가 있다고요. 그러면 오화의 지장간 뭐죠? 병, 기, 정. 여기 기토 있잖아요. 기토가 여기 내 뿌리예요. 화생토 하는 것도 뿌리지만 병화도 뿌리고 정화도 뿌리지만 여기 기토도 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가 그렇게 강렬한 거라고요. 이는 무엇 때문에 뿌리가 돼요? 아까 인신사에는 여기가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토가 벌써 있잖아요. 병화도 뿌리가 돼요. 그래서 무병갑 했을 때 요거 때문에 이게요 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나 이 인이 있어도 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사화가 가장 강도가 강하고 요게 그 다음이고 요게 그 다음이라 이 뜻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게 경신 보자고요. 술 속에 뭐가 들었어요? 다시 개신기. 그래서 신금 들었어. 죽 속에 개신기에서 신금 들었어. 그러니까 신금 다시 사유축근국 경신금. 사경금. 그러면 무경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뿌리라. 토생금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 유금이 더 강해요? 신금이 더 강해요? 신금이. 지금 제가 월지에 갖다 붙였어, 이걸. 월이, 유월이 더 강해요? 신월이 더 강해요? 이건 제방월인데. 이게 제방월이 더 이게 더 강해요. 경유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경신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월로 따지면은 유월이 신월보다도 가을이 금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예요. 어떻게 통분이 되어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를 보자고요. 임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월은 힘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왜 받아요? 금생수. 신은 임수니까. 신자진수국 임계수, 신임수. 이게 힘을 받아요. 그러면은 6월이 힘을 받아요? 신월이 더 힘을 받아요? 맞아요. 이게 더 힘을 받아요. 요거는 임수죠? 요거는요,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더 커요. 조그마한 보석 가지고 물을 많이 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고 하니, 여기 어떤 게 다 임수의 뿌린고 하니, 삼합이 뭘까요? 신자진수국 임계수하고 해자축. 그럼 진 속에 개수 있고 축 속에 개수 있고 해수는 임수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나의 뿌리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일간뿐만이 아니고 어떤 것이 통분이 되면 더 좋다고요? 용신이나 약신. 예를 들어서 저 앞에서 배운 경신이라는 사주가 있고 여기에 무토가 있고 저 자수가 있고 여기 축토가 있었어. 그러면 저 멀리라도 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나 일간이면서 용신이요. 참 약신이었다. 그런데 대개 사주 본대로 하자면은 여기에 없는 글자는 용신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원래는 무토용신이거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정용신은 조우용신 병화요. 그래서 장명할 때는 정용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병이 수니까 이게 무토가 약신된다. 그랬을 때 요렇게 통분이 돼야 된다고요. 이 이야기. 실전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제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뭘 보시는 거 안에 통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인월에 해시요. 그럼 병화가 해가 넘어갔네?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당연히 용신을 뭐로 써요? 병화 용신에 조우 용신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뿌리가 있으면 그 용신이 힘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 봐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네. 인중에 병화가 있네. 하나만 있어요? 술 중에 정화가 있네. 그러면 용신이 유력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헤쳐나갈 힘이 생겼다. 그러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이렇게 호응을 해. 이게 통근이에요. 다시 통근. 그러면 이게요, 용신 글자 중에서 일간이 용신인 경우가 그렇게 좋습니다. 아까 무토용신이 자기 일간이 약신이 됐죠? 그렇게 좋은 것처럼 자기 일간이 용신이 된 거. 그럼 자기 일간이 용신이 됐잖아요. 이걸 자기 용신이라 그래. 다 같이 비검용신, 자기 용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해요. 내 일간을 내가 쓰려니까 많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굉장히 바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갑까지 가지고 있네? 그런데 갑이 보니까 진토의 뿌리를 딱 받고 있네? 그러면 이것도 1등 가는 글자요. 이것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글자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떨라나요? 밝고 바르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는 꼭 같이 따라와야 돼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존심이 더럽게 강해. 자기 교만함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갑진도 건강하지만 이 병화가요, 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 갑목이 굉장히 이게 성해가지고 사람이 밝고 인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이렇게 빨간 글자는 없더라도 지장간에 숨어 있는 그 내 뿌리를 용신 글자에 일간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임수가 신약사주예요. 이게 3대호 사주거든요. 그래서 신약이에요. 그런데 결코 신약하지 않아요. 왜 결코 신약하지 않다 그래요? 자기가 깔고 있는 게 뭘 깔고 있어요? 진토를 깔고 있어요. 여기에 수가 있어요. 이게 물창고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개수 있지. 여기도 또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얼른 보면은요, 지금 이 짝에 있는 수하고 이 짝에 있는 크게 보면은 여기 있는 금생수하고 여기 수하고 이게 화의 문제라고요. 여기 습토 이렇게 있으면은 이 화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쫙 빨리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어떤 월이에요? 6월이요.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햇살이 따끈따끈 해야 돼요? 따끈따끈하지 않아야 돼요? 따끈따끈 해야 돼요. 그래야 과일이 막, 곡식이 막. 그런데 여기선 진적에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실은 병화일간을 쓸까, 용신을 쓸까요? 정화용신을 쓸까요? 병화용신을 써요. 그래서 이 병호 대운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보자고요. 어떻게 됐든 진중에 을목이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가 여기 있는 병화를 봐가지고 가을에 곡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왕이면은 어떤 글자를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은 거 아니, 이런 글자를 하나 넣어줬으면 어떤가? 그럼 자보자고요. 예를 들어 장명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저런 거는 안 넣어줘도 돼요, 목을. 근데 나 같으면 넣어줘요, 장명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됐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빠질 수 있게. 그러면은 곡식이 아마 제대로 된 그 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명을 할 때는 오행이 하나 들어가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둘 들어가는 경우를 항상 생각해 보시면 있어요. 그러면 저 글자에서는 이게 목화토금수요, 조우도 잘 되어 있고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병화 하나 정도만 써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글자 장명하는데 하나 더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수 그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